오늘 여러분들 강의는 자기체천법 강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공산 국어학원을 다니는 학생들한테 특별히 주는 이제 공부 방법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지금 이 강의는 사실 공개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절대급비 개념 이론 및 출제 원리에 대한 강의는 회원생들한테만 제공되는 강의이고, 요 강의는 공개 강의로 이제 인터넷에 풀어놓을 강의입니다. 이 자기채점법은 사실 꼭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꼭 공부하는 학생들이라면 자기 걸로 소화해서 그걸 했으면 하는 선생님의 마음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조금 목소리가 차분한데 그 이유는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어제 찍고 또 지금 오늘 다시 찍고 있습니다. 어제 찍은 영상이 그 찍다가 막 중간에 이제 막 부모님 전화도 오고 또 학생이 또 뭐 물어보겠다고 전화도 오고 막 그래가지고 스톱하고 또 찍고 막 하다가 이 마이크 켜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녹화가 돼버려가지고, 잠깐만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네, 켜졌죠? 네, 켜졌네요. 네. 마이크가 이렇게 켜지지 않은 상태로 녹화돼가지고 어제 찍은 강의가 날아가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이고 괴롭습니다, 저녁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자면, 아마 이 강의는 그래서 우리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도 듣고 있거나 어쩌면 현장에 계신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다른 학원에서도 요거를 이용하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공부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학원은 명예 졸업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막 1등급이 되고 막 해서 마무리하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이제 인터뷰를 해요. 마무리할 때. 제가 물어요. 뭐가 너는 학원 다니면서 제일 좋았냐? 그러면 다 하나같이 꼽는 게 이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는 자기채점법이에요. 사실 강의만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강제성이 좀 필요하고요. 이렇게 꼭 해라라고 또 억지로 좀 시키고, 또 강사자의 어떤 그 역할이 또 중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실 학원 프로그램 속에서 진행하는 우리야 가능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자기 걸로 취하되지 않은 뭐 선생님이나 또 학생 스스로 해보려고 하면 사실 힘들 수도 분명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스스로 이거를 꼭 해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을 좀 거쳐봤으면 좋겠다. 분명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기채점법 강의를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좀 수행해야 할 전제가 있어요. 지금 그 전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칠판에 적어놨는데 그것부터 좀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는 하나 더.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강의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이 올라가면 두 개가 될 거예요. 지금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찍어낸 강의가 하나 있고, 지금 이제 2019년도에 지금 찍는 강의가 지금 하나 있는데, 당연히 이걸 보셔야 되겠죠. 혹시 두 개 강의 중에 어떤 거 하지? 라고 고민이 되신 친구들은 요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데, 또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년, 4년 전에 찍었던 그 강의는 이제 그때 당시에 수능을 접근하기 위한, 국어 공부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 측면에서 선생님이 강의를 했다면, 이제는 그 3, 4년 사이에 문제 유형의 변화도 좀 있고요.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상의 변화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그때 강의하고 다른 몇몇 포인트가 되는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자, 자기채점법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제 학생들은 훈련서 2페이지에 이걸 꼭 기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훈련서 펴시면은 이제 3페이지 문제가 있고 2페이지 여백 공간이 있어요. 요거 말고 추가적으로 칠판을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메모할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할을 하시든지, 그러니까 밑에 선생님의 사명이 있는데
그 사면까지 포함해서 그럼 이제 위에 2분할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반날 접어가지고 한쪽 면에다 지금 기록하는 요걸 적으시거나 또 한쪽 면 적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요게 전부가 아니니까 이것을 거기에 큼지막하게 싹 적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강의가 한 다음에 이제 자기체제법 강의는 별도로 다음 이제 영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자기체제법이 들어가기 위한 전제 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는 말입니다. 문제 유형이 45문제인데 뭐 학교 내신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다 이걸로 나누어져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적절한 것은과 적절한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은의 이 문제 유형을 만났을 때 학생들의 보이는 반응이 저마다 조금씩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으로 인하여 문제의 그러니까 답지 1, 2, 3, 4, 5에 표시하는 방식도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일일이 교재에 표시하는 것도 보고 질의응답으로 대화를 나눠보면서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문제를 풀고 있지만 저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학생들은 그거를 인지하지 못합니다. 다 나처럼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돼 있어요.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푸는 학생들의 범주를 딱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봐보십시오. 적절한 것은 하고 묻는 문제에 대해서 A 학생과 B 학생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A 학생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적절한 것은 나보고 적절한 걸 고르라네. 자, 파란색 볼펜으로 할게요. 파란색 사인펜으로 아니 이게 마커로. 네. A 학생은 나보고 적절한 걸 고르라네. 너는 답이 아니야. 너는 답이 아니야. 너는 답이 아니야. 너는 답이 아니야. 네가 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5번에 답 표시를 하셨습니다. B 친구는 나보고 적절한 걸 찾으라네.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네가 적절하구나 하고 표시했습니다. 둘의 차이를 인지하셨나요? 눈치 깠어요? 네. 너무 빨리 들어가서 뭔 차이인지 몰랐다고요? 예. 실제 수업 시간에 학생한테 물으면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서 머리 극적극적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잘 봐봐요. 차이점. A는 적절한 것은 하는 질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답이 아니야. 네가 답이야. B 친구는요.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아. 네가 적절해. 알겠죠? A는 답이야. 답이 아니야를 기준으로 표시를 했고요. B는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를 기준으로 표시했어요. 결과적으로 차이가 없는데 뭐 어떻습니까? 예. 근데 이쪽으로 오면 확연한 차이가 느껴집니다. 볼까요? A 친구입니다. 나보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네. 너는 답이 아니야. 너는 답이 아니야. 너는 답이 아니야. 너는 답이 아니야. 네가 답이야. B 친구 나보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네. 너는 적절해. 너는 적절해. 너는 적절해. 너는 적절해. 네가 적절하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기호 표시가 달라요. 차이가 보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A 친구처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B 친구처럼 하고 계십니까? 각자 대답하셨겠죠. 이렇게 질문하면 학생들 중에 꼭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손을 들라 그래요. 수업 시간에는. 근데 손 안 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묻죠. 너는 왜 손을 안 들었어? 이렇게. 그러면 그 친구들의 상당수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는 답만 표시하는데요. 네, 이렇게. 자, 답만 표시하는 것도 안 좋습니다. A 친구, B 친구 차라리 이게 나아요. 답만 표시하는 친구들 정말 안 좋습니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답을 푸는 데 있어서의 어떤 표시 기준이. 답만 표시하는 거는. 거꾸로 A의
A했다 B했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역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답만 표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원에서는요. 바로 뭐로 하라 그러냐면 B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은 이 B로 합니다. 자,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진술에,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표현하죠. 적절한 말, 일치하는 말. 참진술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시고요. 거짓 진술에 끊는 겁니다. 혹은 X 표시를 하는 거죠. 요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게 규칙입니다. 우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전부 다 이 규칙으로 답지 표시를 합니다. 아니 그럼 선생님 왜 A친구는 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A친구는? 그동안 선생님이 관찰하고 경험을 해봤더니 A로 표시하는 친구들은 실수가 많아요. 이해되시죠? 왜 실수가 많을지. 그러니까 지가 답지를 표시하다가 똑같잖아요. 적절한 것을 찾고 있는지 적절하지 않는 걸 찾고 있는 건지 일치하는 것을 찾고 있는 건지 일치하지 않는 걸 찾고 있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풀다가. 그래서 실수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규칙으로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A로 하는 친구들이나 혹은 표시 안 했던 친구들은 조금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기준은 단순하잖아요. 적절한 것에다 O. 답지 표시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에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것 찾기 위해서는 동그라미가 1개, X가 4개. 적절하지 않는 것에서는 동그라미가 4개, X가 1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 기준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문제 푸는 것을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매우 중요한 규칙입니다. 실수도 줄이고요. 정확하게 답을 찾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자, 이제 자기채점법에 대한 본격적인 강의가 들어갈 건데요. 칠판을 지우고 또 선생님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수업을 스톱하겠습니다. 이제 자기채점법에 대한 본격적 강의가 들어갑니다. 자기채점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푸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채점을 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답 확인의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자, 먼저 문제를 푸는 단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절대급비를 통해서 이제 문제 출제 유형에 대한 공부도 했고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방법도 배웠고요. 필요한 개념 학습도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공부를 했고요. 그럼 이제 배웠으니까 실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문제를 풀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혹은 과제로 나갈 겁니다. 문제를 풀라고. 그럴 때 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기도 할 거고요. 그냥 풀기도 할 거예요. 그때 선생님들이 이제 제시는 해줄 거예요. 어쨌건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를 풀 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나보고 적절한 걸 찾으라네. 자,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O가 1개가 나오고 X가 4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X,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너는 적절하지 않아. 네가 적절하네 하고 3번에서 만약에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번에다 체크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면 4, 5번에 대해서는 볼까요? 보지 말까요? 네.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관리에 대한 역량도 키우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가령 1번에서 딱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2, 3, 4, 5를 굳이 안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쩌면 2, 3, 4, 5를 보는 그 10초, 20초 내지는 1분이 뒤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시간을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답이 정확하다면 일단 넘어가는 겁니다. 그 훈련도 하셔야 돼요. 4번, 5번까지 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학생들의 속성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참고 견디고 답만 표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풀이 규칙입니다. 중간에 답이 나오면 표시하고 넘어가라. 알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또 2번 문제를 푼다 이거야. 뭐 적절한 걸 고르라네? 자, 넌 적절하지 않아 그랬습니다. 근데 2번이 잘 모르겠어요. 자, 잘 모르겠을 때는 세모를 사용합니다. 학생들이 세모를 잘 안 해요. 그냥 맞다, 동그라미, X 뭐 이런 식으로만 표시하고 뭐 답만 체크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세모 표시를 하지 않아요. 자, 봐봐요. 단 1%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가라. 이 표시 문제풀이 규칙은 메모하셔야 됩니다. 2페이지에 딱 기록해야 한다 그랬죠? 예. 단 1%라도 정확하지 않으면 세모 표시하고 넘어갑니다. 세모를 안 쓰는데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또 이 세모 표시가 중요하냐? 발음 봐봐요. 자, 3번 거짓, 4번 거짓, 5번이 참이라고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애매한데 그냥 너 참이네하고 그냥 넘어갔다 쳐봐요. 그럼 이 문제 틀리는 겁니다. 2번에서. 왜냐면 3, 4, 5를 안 볼 거니까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세모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3, 4, 5를 끝까지 보시는 거고요. 5번에 답이 나오면 당연히 2번은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라고 표시가 되겠죠. 왜? 얘가 참이니까. 근데 또 이 애매한 2번에서 계속 시간을 보내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딱 읽어서 판단이 안 돼요. 판단이 안 되거나 딱 읽었는데 저기였었는데 라고 싶었는데 판단이 안 돼요. 그러면은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 넘어가세요. 나중에 접근하셔도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 끝까지 읽으시면서 답을 판단하시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세모 표시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어떻게 알아요? 단 1%라도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판단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알아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가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학생들이 좀 여고대에서보다는 더 큰 문제는 세모가 2개일 때가 문제죠. 가령 자, 그래, 너 잘 모르겠네? 응? 너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세모가 2개 나올 때. 여기하고도 맞물려져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사실 1, 2번보다 더 중요한 녀석인데 참진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학생들이요. 세모가 2개 나올 때 찍었는데 틀렸어요 라고 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시켜봅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면 그 친구들 대부분이 어떻게 풀었냐면 3번이 더 아니어서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령 3번이 더 아니어서 저는 답을 5번이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참진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닌 걸 보지 마시라고 네가 참이구나의 근거를 기준으로 하시라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정말 놀라운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능 문제에 뭐가 나올지는 몰라요. 알고 있으면 이상한 거죠. 제가 야, 이 문제가 나와! 뭐 이거 나올 거야! 뭐 이 질문 나와! 이렇게 말을 하고 믿어! 막 이러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실제로 만약에 나오면 신고하셔야 돼요. 우와, 저 강사 훌륭한 강사다라고 갈 게 아니죠. 신고하셔야 됩니다. 뭔가 비리, 부적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놀라울 만한 사실, 비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요, 수능 문제에서 참진술의 근거가 단 한 번도 100%죠. 지문과 보기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놀랍지 않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요. 네, 정말 놀라운 통계입니다. 자, 제가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사이트가 하나 오픈이 됩니다. 평가원에서 오픈을 하는 겁니다. 오류 신고 사이트예요. 문제 오류. 뭐 사람들이 막 올려요. 선생님이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답은 2개인 것 같습니다. 답이 3배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고 올리고 나면 한 5일 정도 지나면 이렇게 사이트가 없어져 버립니다. 폐쇄. 그리고 며칠 후에 평가원에서는 보고서를 내놔요. 오류 검토 보고서. 어때요? 그 검토 보고서에 그래요. 우리가 잘못 문제 냈군요. 당신이 지적한 그 지적질은 맞는 지적질입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올까요? 아니겠죠. 네. 대부분은 문제에 이상이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아니 작년이겠죠? 작년 수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문제에 오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오류가 없다고 이야기하겠어요? 국어는 딱 한 번 복수 정답으로 인정된 적이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입니다. 딱 한 번. 그 외에는 오류가 다 없었어요. 그 많은 문제 제기에. 그들이 그럼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류가 없음을 이야기하겠냐고요. 이겁니다. 지문에 여기를 보세요. 보기에 여기를 보세요. 그러면 이 근거가 돼서 이렇게 참이잖아요. 당신이 지적한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잘못 지적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너 배웠잖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저 책 거기 봐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국어는 시험지 안에 답이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들은 모두 선생님과 사쪽 강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은 나중에 배울 거예요.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지 안에 답이 있다. 바로 그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내가 거짓인 거는요,
거짓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어떤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거짓 답지가 만들어지는 근거, 이쪽에다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네, 여기다 적을게요. 거짓 답지가 만들어지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문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지문에서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딱 둘 개 중 하나예요. 가령 이런 거죠. 삐리리 삐리리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세모는 크다 이렇게 나왔어. 답지에 뭐가 나온 거야? 세모는 작다. 그럼 지문에서 확인이 되는 거짓 답지죠. 근데 지문에는 뭐 가령 철수는 공부를 잘한다. 국어 공부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수학 공부도 잘하고 철수가 공부를 잘하면 이거다 막 이렇게 나왔어. 근데 답지에 뭐가 나오냐? 철수는 착하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철수가 착한 정보를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지문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근거 못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생들은 어쩐 줄 안다고? 그걸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간을 허비해요. 아니에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봐봐. 아까 선생님이 세모는 크다인데 세모는 작다해서 나왔지. 그러면 세모는 작다가 지문에 있냐고요? 없죠. 지문에서 확인이 안 돼. 근데 그걸 갖다가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요? 참진술입니다. 참진술. 물론 어렵겠죠. 그러니까 훈련하시라고요. 그걸 찾는 훈련.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분명히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찍고 싶은 욕망이 느껴요. 자, 그때도 기준을 뭘로 하냐면 네가 참인 것 같아를 기준으로 하라고. 그러니까 네가 거짓. 찍을 때도 그러니까 기준이 뭐라고? 참인 것 같은 놈을 기준으로 하지 네가 아닌 것 같아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란 이야기예요. 지켜보십시오. 선생님이 이 말한 것대로 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성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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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네, 모르겠네, 어떡하지? 그래, 네가 참이니까 네가 거짓이야, 너다. 이렇게 가라고요. 네가 참인 것 같네. 그러니까 네가 거짓이야. 이렇게 가라고요. 차라리 찍더라도 뭐를 기준으로 하고? 참을 기준으로 하라고요. 물론 찍지 마시고요. 그러지 않고 지금 우리 수업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자기채점 훈련이에요. 문제 풀 때도 이 과정의 훈련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문제풀이 규칙 가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들으셨겠죠? 안 됐으면 스톱하시고 메모하시라고요. 자, 중간에 답이 나오면 어쩌라고요? 표시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단 1%를 정확하게 들으면 세모. 세모 이용하시라고요. 학생들이 잘 안 하는데. 참진수를 판단의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세모, 세모 두 개 나왔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할 거냐? 참진수를 근거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문제풀이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학원에서는 자기채점에 들어갈 겁니다. 이제 자기채점을 들어가기 위해서도 또 뭔가 메모를 해야 돼서 제가 잠깐 또 스톱을 하겠습니다.